헌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세 가지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헌재는 잠시 후에 할 텐데 15분 뒤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각하 기각 인용 셋 중에 하나예요. 당연한 얘기 제가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주진 의원은 이 셋 중에 헌재가 잠시 후에요. 15분도 안 남았는데 어떤 걸 발표해 보십니까? 각하 기각 인용. 네, 저는 이제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가 돼야 한다. 예, 근데 151석으로 이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느냐, 200석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최상목 대행도 또 탄핵 소추하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국익에도 반하고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를 낮췄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정확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일방이 과반인 당이 있을 때 언제든지 국정을 멈춰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탄핵 그 소추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아프거나 이래서 잠시 상황이 생겼을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하고 있는데 다수당이 무조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국정이 굉장히 혼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그 의결 정족수를 가중해서 200석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간한 주석서에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고 기일이 좀 늦춰졌다는 것은 이 쟁점이 여러 가지 평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권한쟁의 심판 때 한번 직접 변론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151석이냐 200석이냐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헌재에서 직접 변론도 했었어요. 아, 직접 우리 주 의원께서 헌재에 예. 갔다 오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200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반응도 보게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의도도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151석이냐 200석이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의견이 엇갈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견은 엇갈려 있는데 지금 선고기일이 좀 뒤로 미뤄진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옳다고 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게 각하보다는 기각적으로 판결문을 굉장히 길게 썼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당이 밝힌 탄핵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 쪽이다. 네, 그 기각 부분도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는데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기본 원칙이 먼저 선고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에 힌트를 거의 안 줄 거예요. 네, 주진 의원님 지금 헌재 앞에서 나경원 의원 등이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이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야당이 정략적으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탄핵 재판 결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맞추어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다시 좀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기각에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 중이셨는데 어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란죄가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선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게 능히 예상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 반대 신문권이 묵살된다든지 대통령이 가장 그 불이익을 받는 재판 당사자인데도 직접 증인에게 못 물어보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게 헌법재판에서도 전례를 보기 힘든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인 대신에 소수 의견이나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이 결론 때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철회 부분과 어떤 절차적 위반들이 전부 합쳐지면 여전히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헌법재판소 편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성향을 가지고만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이분이 균형을 잡고 균형추 역할을 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이 다 종결된 상황에서 시합으로 따지면 시합이 다 끝났는데 일방 당사자 편을 드는 심판을 뒤늦게 넣어가지고 그 심판으로 하여금 이 승부를 한번 조작해 보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최상목 대행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좀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그 시기가 일단은 대통령 탄핵 재판에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 마은혁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조차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 임명의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임명권자의 어떤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더라도 저는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만큼은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결문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길 것이냐 그걸 보면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재판관들의 또 내심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판결문 내용이 오면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자, 그걸 저희 돌직구쇼가 방송 시간 늘려서 생중계로 분석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